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생이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고, 참, 제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있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혹시 다르거나, 혹은 음, 좀 신경 쓰이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게 두 번째 영상이에요. 왜 첫 번째 영상을 날렸느냐? 제가 좀 주제 넘은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전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이죠. 어, 그러면은 전문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는 건 무엇이냐? 어, 자격증이 있으면 전문가죠.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 자격증에 기재된 것에 대해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학위를 받았으면 전문가일 거예요. 박사학위 정도면은 전문가가 되겠죠. 석사학위는 사실 저도 받아봤는데, 음, 빨리 그냥 적절한 주제를 골라서 적절하게 연구를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문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그래도 박사학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석사 정도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본 사람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학사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네, 자격증 있으면 전문가고, 그리고 학위에 있으면 대학 박사학위 정도 있으면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격 시험 쳤으면은 전문가죠. 그리고 음, 지속적인 성과를 계속 이루었다. 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어서 주변의 인정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누가 봐도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한 번 했는데 성공을 했다. 그거 가지고 난 주식의 전문가다. 라고 하면은 모두 비웃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은 만약에 한 지역에서 어, 카센터를 운영을 해서 그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분은 아마도 자동차 전문가일 겁니다. 그런데 또 그쪽 분야에서도 그 자격증이 있는 거 아시죠? 장인이라고 이제 있어요. 어, 어, 장인, 그게 자격증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 명장이었죠. 명장 인증을 받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자격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격증을 받았다. 그런 분들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음, 그런데 다른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20년간 요리를 해왔다. 요리 자격증이 있겠죠?
만약에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자격증 없이 계속 집에서 요리를 했던 분들, 네, 가정주부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도 가정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이제 농담 삼아서 혹은 주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난 이거 전문이야 라고, 예를 들어 난 계란 후라이 전문이야, 나는 계란 요리 전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에 비하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계란 요리 자격증이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계란 요리에 대해서는, 그 계란 요리만 계속 한다면은 계란 전문가라고 그냥 이야기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정받는 건 별개의 문제겠죠. 아까 좀 이제 정치 계열에 있으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이제 주제넘은 감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는 건데, 만약에 제가 정치인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전문가로 소개를 하게 될까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서 생각하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네, 수능 선택 과목으로 지리를 세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지리, 그리고 경제지리, 세계지리, 이 세 과목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저는 지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고등학교 지식인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대학생 정도에서 정치를 들어갔다면은 지리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그걸로 전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뭐라도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리 전문가라고 포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네, 이제 지방 어느 대학에서 법학과를 한 학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때 시절이라면은 지리 전문가 겸 법 전문가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소통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로 나왔을 수도 있죠. 아마 그때는 뭐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대학을 가서, 네, 경제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네, 특별한 커리어 없이 한 5년 정도 이내에 정치권에 입문을 했다면 저는 경제 전문가로 소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신문을 봤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포장을 했을 거냐면은 5년간 사회 흐름을 면밀히 한국 사회의 경제 흐름을 지켜본 경제 전문가, 한국의 경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포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2년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네, 거기서 저는 설계 도면을 보고 부품을 분류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품 AS 관련된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저는 경제 기업 전문가라고 소개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전문가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사람을 뭐 딱히 정치인을 시켜주진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정치적인 뭔가 뜻이 일치를 하거나 혹은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막 이제 이름값을 좀 쌓았으면은 그렇게 됐겠죠. 막 시위하고 막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쪽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한 2, 3년 정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소개를 받을 것인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중간에 대학원도 왔죠. 신성장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가 제 소개 멘트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저는 대학교에서 경제 전공을 했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 그런데 그때 배웠던 것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학원 가서도 제가 느낀 거는 대학원 이거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물론 박사가 아니고 석사 과정이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하고 느꼈죠. 정말 공부할 게 넘치고 넘치는구나. 특히나 제가 전공을 했던 분야는 융복합에 대한 거였습니다. 융복합이라는 거는 정말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융복합 전문가라고 하면 소통 전문가 혹은 이제 주최자 정도면은 적합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융복합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랑 좀 비슷한 면모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제 한 10명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를 상상해 봅시다. 카페를 상상해 봅시다. 한 명은 커피를 만들어요. 한 명은 이제 카운터를 보고 있죠. 한 명은 디저트를 만들어요. 한 명은 재료를 떼옵니다. 한 명은 이제 사람을 관리해요. 한 명은 서빙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한 10명이 되나요? 한 8명, 6명 되나? 하여튼 그 정도가 되는 사람에서 사장이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조금씩은 알아야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넓고 얕게 하는 것도 게 융복합이라는 거에 가장 잘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같이 하던 친구들은 융복합이라고 융복합 과가 있어요. 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는 어, 전자를 배우고 기계를 배우고 메카트로닉스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뭐 이렇게 조금씩 다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커리큘럼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넓고 얕게 배워서 그걸 융합시킨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로봇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로봇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다른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융복합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상 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잘 하면 돼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소통 전문가가 나서는 편이 제일 나을 수도 있겠는데, 물론 잘 소통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가서, 물론 박사가 아니고 석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지만,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조금씩 이제 발은 담궜어요, 덕분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는 미술 교양을 몇 개를 들었고, 경제를 전공을 했고,
미술 수업 몇 개 들었죠.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몇 개 들었죠. 공대 쪽은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한 발 걸쳐봤고요. 음악에 대해서는 교회 쪽에서 음악 활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었다 정도. 그러면서 고등학교는 또 제가 외고를 나왔는데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외고에서 일본어를 또 전공을 했어요. 뭐 그러면은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경영 쪽에 대해서는 글쎄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영에 뭐 알고는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실제로 경영하는 거랑 작은 회사 경영하는 거랑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거랑 조금 내용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융복합에 대한 전문가 최소한 제가 석사학위를 받았던 거에 대한 전문가는 그래서 저는 전문가라고 보기는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차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속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자격증이라고 할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빈틈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석사까지 해봤는데 좀 이제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는 돼야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학원을 가시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 참 교수님 연구실에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거. 네, 자격증이 있으면은 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박사학위 정도 있으면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로 그 분야에서 장기간 있으면서 성과를 보였으면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겁니다. 제가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한데 그것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옆집에 사는 한 아저씨 혹은 누구한테는 형이 될 수도 있겠고 오빠가 될 수도 있겠는데 웬만하면 아저씨겠죠.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가면 그때부터 아저씨입니다. 군인 아저씨. 네, 그래서 한 아저씨의 그런 견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고 그 말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구나 하고 이제 시야를 조금 넓히고 가시면 되고 아니다 라고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놈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생각하는 놈도 있네 하고 가볍게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분야는 확실히 존재를 하죠.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나와서 대학교를 이제 공대를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계 쪽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경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래도 나름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들이 하는 특강도 물론 수련회나 뭐 그런 강습회 한정이긴 했지만 열심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다른 분들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으나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 손가락에 비춰봐서 알 수 있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네, 나무로 된 어떤 그 물건을 옮기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하면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아서 제 손톱으로 나무 조각이 깊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1cm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우, 아파요. 1cm.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 오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손가락에서 제 한 75%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 75%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보여드린 손가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지 아팠죠. 무지 아팠는데, 그래서 그걸 손가락을 아픈 손을 이제 잡고 병원을 갔어요. 어떤 과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정형외과였나? 하여튼 손톱 전문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병원을 가서 보여줬고 는데, 여기서 이분이 핀셋이랑 집게를 가지고 손톱에 있는 거를 빼내시더라고요. 아팠어요. 소독하고 빼내시고, 그래서 이제 붕대를 감았었나 안 감았었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래서 보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왠지 모르게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보는데, 손톱을 보는데 손톱에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뭔가 하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때도 물었어.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기억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네, 고등학교 20년? 20년은 좀 더 됐을라나요? 20년 덜 됐나 안 됐나?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하여튼 고등학생 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손톱을 보다가 영 이상해가지고, 손톱을 의사 선생님은 안 깎고 그냥 핀셋으로 뽑아냈는데, 이거 좀 미심쩍고 해가지고 손톱깎이로 도려냈습니다. 손톱을 다 도려냈어요. 손톱을 도려내면서 이제 보니까 그 부분이 나무 조각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그 자격증이 있으신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하신 겁니다. 저 부분은 그냥 상처겠구나, 염증이겠구나.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았고, 그래서 직접 잘라보니까 거기에 나무 조각이 있었죠. 즉, 그 의사 선생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수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실수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손톱 사건 이후로, 이 손가락이요, 이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그 이후로 전문가라고 해서 전부 잘 아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제 몸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네,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라고 포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긴 한데, 그거에 그렇다고 해서 그 자격증이 있으신 전문가가 무의미하진 않아요. 확실히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손톱 문제가 아니고 뼈 문제로 갔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100% 의지를 하고 했을 겁니다. 손톱이야 제가 뭐 눌러보고 해보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평소에 제 몸 상태에 좀 다른 것 같고, 제가 이제 얼마나 제가 아팠는지를 알잖아요. 어디까지 아팠는지. 그게 종합적으로, 무의식 중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불신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실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저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유튜브를 만든 거고, 그래서 계속 업로드를 하긴 하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업로드를 한 거기도 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네, 그래서 편생이잖아요. 그 이름 짓는데 좀 고생 좀 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제가 사는 이야기겠죠? 좀 이제 평소에 잡담하는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면 되겠냐 해서 편하게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편생이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잠잘 때 듣기 좋다는 분들도 있었고 혹은 재미있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목소리가 좋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그걸로 이제 너무 이제 한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아니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다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그냥 그냥 뭐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편생이로 지었던 겁니다. 네,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했죠. 전문성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 편생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전문성, 네, 있으신 분들, 네, 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거나 혹은 충분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경력과 주변에 인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증은 모두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충분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글쎄요. 저 사람이 인정해줬다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해줘야 되나? 그거는 또 좀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많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가면서 그런 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최소한 많이 반복을 해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바꾸러 간 적이 공기를 넣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타이어 공기압 주기적으로 한 번씩 넣어줘야 되잖아요. 타이어 업체 가니까 잘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도 잘 해주고 그리고 타이어 아직 바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그분들은 타이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타이어를 생산하시는 생산직 분들은 타이어 전문가긴 하죠. 타이어 생산 전문가. 그런데 타이어 공기압에 대해서는 전문가인가요? 애매하죠. 그러면 이제 타이어 연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전문가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카센터에서 그 타이어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셨던 그분이랑 봤을 때, 네, 그 연구원 분들이 더 전문가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분야가 다르죠.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두 분 다 있으신 분들이겠지만 좀 이제 조심스럽게 좀 이제 면밀하게 어떤 거에 대한 전문가인가 이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네, 국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역사 선생님. 네, S 선생님인데 참 재밌게 이야기를 잘해줘요. 역사를 참 구연동어식으로 이야기를 잘해줘요. 저는 그분의 그 역사 강의나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이분은 타고난 음유시인이다. 이야기 정말 잘한다. 정말 재밌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 저도 연관성 있게 잘 이야기를 한다고는 생각하는 편이긴 했지만서도
그분 강의를 보니까 이분은 정말 탁월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분이 저기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보다 전문가냐? 너무 어렵죠? 보다 전문가?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역사 전공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전문가라는 거,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전문가라는 걸 정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누구냐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전문가라고 평가해 주실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경력이 쌓이고 주변에서 인정이 쌓이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너무 멀지 않은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경제학도 대학에서 했을 뿐이고, 그리고 또 음악은 겨우 교회에서 했을 뿐이고, 미술은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을 뿐이고, 그리고 또 영상 편집은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했었을 뿐이고, 이 영상은 편집 안 하고 올라갑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이 채널은 편하게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계 가공에 있어서는 너무나 경력이 짧고, 이제 사업에 있어서도 경력이 길지 않고, 대학원에 갔던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수업은 듣고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한 바대로 알려드릴 수는 있으나, 그거를 그렇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초에 무리가 있는 분야이기도 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일단 저는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한 청년 혹은 아저씨. 네. 대한민국 남성은 군대 가면은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볍고 편하게 생각 없이 그냥 저 아저씨는 오늘 저런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주제 하나를 들고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다음 주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